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인공지능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. 그 학부생 때 그러면 수업을 좀 어떤 쪽으로 위주로 들었어요? 그 학부생 때는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이런 생각이 좀 없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나이도 좀 먹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이런 그 자아 실현하고 직업을 잘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뭔가 좀 이런 신호 처리? 이런 거나 이런 영상 쪽 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목표를 내가 무조건 대기업 취직하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, 네, 그냥 학교 수업 그 커리큘럼대로만 네, 들었던 것 같아요. 뭐 반도체도 듣고, 그 실제로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네. 했었잖아. 취업했죠. 그때 취업. 그 일한 경력이 어느 정도 됐었지? 제가 인턴을 두 군데서 했어요. 두 달씩 두 번에서 네 달 하고, 정규직으로 전환돼서는 7개월 했죠. 그래서 총 11달? 11달 정도. 그때도 다 인공지능 관련 쪽? 아니요, 아니요. 인공지능 그때는 관련이 없었어요. 그때는 아예 인공지능 관련된 게 아니었고, 첫 번째 인턴은 좀 관련이 있었던 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자율주행에서 그런 그 운전자 보조하는 장치? 그런 거에서 첫 번째 인턴을 했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때 당시가 그 갤럭시 노트 9 때 화질 개발하는 그룹에서 인턴 좀 했었고, 그다음 정규직에서는 에어백, 에어백에서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충격량이 가해졌을 때 언제 에어백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되는지 이런 알고리즘 하는 그런 부서에서 좀 일했었어요. 그러면 현업에서 네. 컴공 쪽 친구들도 많이 만나? 현업에서는 못 만났죠. 현업에서는 전혀 못 만났죠. 다 제가 전자전기 쪽이야? 네, 다 전자전기 쪽이었고, 어, 어. 화질 개발 그룹도 이 직군이에요. 그래서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에 뭐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그런 쪽에 가까웠죠. 그러면은 회사를 갔다가 지금 다시 학교로 뭐 돌아오게 된 네네. 계기는 어떻게 돼?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을 처음 언제 접하게 됐냐면 한 2017년쯤에 접한 것 같아요. 2017년, 18년쯤에 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학교에서 막 로봇 만드는 동아리 이런 걸 했었거든요. 근데 로봇 만드는 동아리에서 이제 로봇을 만드는데 그 학교 그 동아리 자체가 좀 지루했어요. 뭐냐면은 그냥 매년 똑같은 걸 만들어요. 그래서 다들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조금 뭐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막 센서 맨날 똑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한번 카메라 써보자. 카메라에서 한번 오브젝트 한번 인식 한번 해보자.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됐죠.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고 그때가 한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좀 한창 관심이 많아서 제가 취업한 이후에도 학교 안에서 이런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런 그 인공지능 학회 활동하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면서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소프트웨어 직군이 아니잖아요. 근데 평일에 뭐 카카오 게임즈 거기 뭐그 판교에 그 NC 그런 그 인공지능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고려대학교 그 랩 세미나 이런 거 하면은 논문 같은 거 발표하거든요.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도 그런 거 계속 참여했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는 뭐 그때 당시에 막 모두의 연구소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공부하고 이런 리서치하고 이런 조직이 있었거든요. 그런 거를 하면서 항상 뭔가 좀 4학년 때 뭐 취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인공지능 관련한 일을 계속 좀 하고 싶었어요. 근데 회사를 다니다가 보면 네. 사실 그 수익적인 면이 끊기는 거잖아. 학교 돌아오게 되면. 네, 그쵸, 그쵸. 그런 면에서 학교를 다시 돌아온다는 결심이 좀 네. 어렵지는 않았는지가 좀 궁금해요.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그냥 그 당시에는 아,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. 또 거의 그런 회사 업무에 쏘는 시간이 10시간, 12시간은 되는 것 같은데 뭐 잠자는 시간 빼면은 거의 대부분이죠.
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수익 이런 건 저한테 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지적 호기심 이런 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를 하고 싶다는 게 훨씬 컸어서 저는 그만둘 때는 전혀 힘들지 않았고 이제 빨리 이제 이런 합격 이런 거를 뭐 컨택도 하고 뭐 합격 그런 압박감이 있었지 회사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빨리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. 회사를 다니다가 네.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 재학생이 이렇게 바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네. 어떤 면을 좀 준비를 해야 돼?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재학생이나 그 어떤 직장인이나 뭐 출발선은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얼마나 그런 연구 분야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리서치를 꾸준히 해왔냐 아니면 뭐 팔로우업을 해왔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그 7개월 짧게 다녔지만 그 휴가를 저는 하루 루틴이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집 오면 항상 독서실을 다녔어요. 그래서 독서실 가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스터디 계속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회사 다니면서 휴가를 쉬려고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거의 다 아침에 못 일어나서 반차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독서실 가려고 항상 휴가를 썼어서 그렇게 그냥 계속 팔로우업을 잘 하면은 제 생각에 뭐 직장인도 전혀 뭐 그냥 똑같은 입학생의 그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하지 않나? 이렇게 생각해요. 네. 그러면은 네. 회사에서는 네. 그렇게 뭐 학구적으로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은 없었어? 제가 느끼기에는 또 제가 또 전자전기 직무다 보니까 또 제조업 기관이잖아요. 원래 첫 번째 생각은 이직을 하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뭐 NC소프트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SK텔레콤에 뭐 T브레인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그런데 막 면접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근데 그 한계가 있어요. 딱 지원을 하는데도 그냥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. 아는 게 없어요. 사실.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리서치를 하고 싶은 거지 AI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니즈를 채우는 방법은 내가 뭐 적어도 뭐 석사, 뭐 박사 학위는 있어야 된다. 요렇게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뭐 업계 분위기도 그렇고. 그래서 네, 제가 생각하기에 리서치를 하려면은 회사에선 지금도 못한다. 이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. 이게 전에 그 네, 내 인터뷰 한 사람 중에 네. 한 사람은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 분. 그분은 네네. 사실 네. 일하는 데 있어서 학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음, 다 반대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네. 재밌네. 그거는 근데 제가 생각에 그 직장에서 어떤 걸 추구하는지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분은 어떤 제가 뭐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리서처가 되고 싶거든요. 제 생각에 그거는 회사에서 절대 못 채워줘요. 왜냐면 여기 업계도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뭐 컨퍼런스도 너무 활발하고요. 요즘은 뭐 네이처 사이언스 다음으로 거의 AI 학회들이 어, 그런 H인덱스도 높고 뭐 임팩트 팩터도 저널들 보면 되게 높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AI 연구자가 좋은 연구자인지 판단할 때는 논문의 어떤 사이테이션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런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또 정성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회사 다니면서 그거를 쓸 수 있나? 이런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이번에도 미국 다녀왔잖아요. 한국 기업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회사분들이 그런 논문을 쓴다기보다는 뭐 네이버든 뭐 카카오 브레인이든 회사분들이 논문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대학원에 있는 연구실 사람분들이 이제 인턴 와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 쓰시지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런 리서치 조직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쓰기 되게 힘들어요. 또 아이러니한 건 그런 리서치 조직에 들어가려면 학부생이 들어가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다. 제가 느끼기에는. 네. 아니 나는 좀 네. 궁금했던 게 사실은 아까 네. 너도 얘기했잖아. 그 트렌드가 네네. 굉장히 빨리빨리 바뀐다고. 근데 사실 뭐 석사 박사를 하면 자기만의 연구 분야를 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텐데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거랑 내가 이 네. 한 분야를 잡아서 하는 거랑 이게 네.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. 그렇죠. 그렇죠. 좀 어느 정도 그 정도 있긴 하죠. 근데 그 안에서도 어쨌든 좀 플렉서블하게 요즘 뭐 비전 학회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나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볼까? 이렇게도 하고요. 제 생각에 뭐 트렌드 따라가면서 연구 분야도 할 수 있는 게 IT 분야의 장점인 것 같아요.
그러면 네. 다시 졸업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네. 취업 vs 대학원. 아, 그때 돌아간다면? 어, 그때 제가 거의 저 졸업 얼마 안 남았을 때 형하고 커피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. 대학원 절대 안 갈 거라고. 그랬던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, 네, 생각 변함없어요. 네. 저는 지금 제 삶이 되게 좋아요. 자유롭고.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저는 뭔가 좀 제 스스로한테 느꼈던 건 좀 현타가 많이 왔어요. 제가 어떤 삶의 목표를 대기업 취직이란 거를 잡고 살았는데, 막상 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제가 하는 건 진짜 타이니한 진짜 어떤 파티클의 일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현타가 조금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의 저는 완전한 인디펜던트한 그런 리서처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생활에 되게 만족해요. 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전전과 네.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. 요즘은 뭐 자기가 좀 어떻게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. 욜로는 진짜 정말 뭔가 좀 필요 없는 말이다. 뭐 이랬거든요.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리서칭 하는 게 제 삶의 일부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그런 가치관이랑 잘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막 우스갯소리로 막, 막 대학원 가면 막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. 근데 저는 만족하거든요. 이런 리서칭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너무나도 좋은 어떤 기회인 것 같아요. 제가 더 뭐 성장하고 일로서 자아 실현도 하고. 네. 그래서 대학원생의 삶을 들어볼 기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. 연구 환경이 잘 돼 있는 학교들은 이런 연구실 분위기나 아니면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는 좀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면 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변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유튜버나 이런 거 본인이 충분히 리서칭 해보시고 내가 이런 게 잘 맞는다 싶으면은 네, 충분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싸게 오케이, 마지막 오케이, 오케이. 한마디, 붙이자면 한마디. 제가 이거 약간 부끄럽긴 한데 리서치 하는 거랑 그 학부 때 공부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. 근데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뭐 주변에 물어볼 일 없지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리서치 하는 거는 약간 좀 작곡하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공부보다는 제 거를 해야 되거든요. 남들하고 다르고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실험도 이렇게 해보고 혹은 아이디어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뭔가 좀 작곡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분야에 임해요. 그래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나 아니면 내 거를 진짜 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서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냥 단순히 취직하는 것보다 대학원도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. 네, 이런 얘기 하나 덧붙이고 싶네요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네. 하겠습니다.